하늘의 명령이 인간의 본성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누구나 다 성실과 정성이라는 핵심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일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55세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네, 오늘 모신 분은 50에 읽는 중용 책의 작가시죠. 최종엽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50대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과거에 자신이 성취했던 어떤 그런 것들보다 현재 내가 뭔가 역량이 많이 빠지고 있다. 이런 어떤 정체성 혼란? 이런 거를 느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나이가 한 50 정도가 되면 이제 인생의 어찌 하프타임에 딱 들어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기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첨언을 드리자면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할 만한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기는 했지만 정체성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논어에서도 아주 비슷한 얘기가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자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된다라고 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내 그 어떤 일도 마다 않고 하겠지만 실제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쩌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종오소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어구는 지금 나이 한 50 정도 되신 분들에게는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물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인생 전반전도 힘들었고 후반전도 전반전과 비슷한 타입으로 계속 해나가다 보면 역시 또 보나마나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뭔가 사실 이제 공자의 말을 따른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려워도 내가 좋아하는 말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해나가는 게 2500년 정도 그 옛날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과거 그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미움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특히 50대가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논어에 보면 이제 50도 마찬가지지만 40에 대해서 공자가 나이 40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러니까 나이 40 정도가 됐는데도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좀 그렇다라고 이제 미움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고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한 몇 가지 정도를 지적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언사를 쓰는 사람. 이 나이 40이 넘도록 그걸 고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보나마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아랫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윗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뒤에 가서 뭐 요즘 얘기하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나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이거 습관적으로 고쳐야 된다. 세 번째는요. 굉장히 용감하지만 되게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례한 사람들도 40 되기 전에 고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감성은 있어서 좋기는 한데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공자가 그 시대에도 딱 네 가지를 정해서 이제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전 이제 네 가지가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뭔가 이렇게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언사를 쓰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안 되더라도 이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어쩌면은 인생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정말 고쳤으면 좋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진짜 말하다 보면 힘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죠. 그러면 말하기가 더 이상 싫어지는데 그렇군요. 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특히 50대에게 왜 그런지. 그것은 이제 중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뭐 사서삼경이라고 하면 논어맹자 중용 대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용에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신독.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신중해야 된다. 어느 때 신중해야 되면 홀로 있을 때. 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그 이제 의미 부여를 한 게 있는데 계신 그다음에 공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용에. 그래서 경계하고 신중하고 특히 이제 남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특히 더 그래야 된다. 혼자 있을 때 경계하면서 신중해야 된다. 또 하나 아무리 작다 손치더라도 미묘한 것이라 손치더라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곧 이제 조선으로 넘어와서 조선의 수많은 그 선비들이 자기 수양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삼았다는 단어가 바로 신독이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일은 사실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깜깜한 밤이라든지 이런 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나와 그 사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딱 두 명만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이 보는 거고 내가 있는 거잖아요. 뭐 하늘이 없다 손치더라도. 네. 이러니까 특히 리더들은 군자들은 홀로 있을 때 그리고 그 사항이 아무리 작고 소소한 사항이라 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고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크게 번질까를 생각을 해본다 보면 늘 신독을 해야 된다. 그래 그것은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50대 인생의 하프타임에 계신 분들도 뭔가 이렇게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갈 때 그런 것들 한번 포인트로 잡아서 좀 마음에 삼고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중용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그 자신을 정확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의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이게 안다라는 게 말은 쉬운데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런 네. 것들은요. 그래서 이제 중용에서 가장 그 중요한 대목이 바로 질문 주신 그런 대목인데요.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중용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네. 첫 번째 문장은 이제 15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10글자예요. 제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네.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이렇게 10글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 하늘의 명령이 인간의 본성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뭐 말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명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후대 학자들은 맹자 같은 사람들은 그 천명을 선이라고 얘기했고 성선설.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주의 같은 사람들은 그 천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즉리라고 그래서 주기설, 주리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주리, 이게 어떤 이치가 있다, 분명한 이치가 있다, 하늘의 이치가 있다. 그것을 인간이 보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되게 좀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코에 붙이면 코고요, 귀에 붙이면 이 귀걸이처럼 이제 그런 말이 되는데 실제 중용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천명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으니까. 네.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정성과 성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뜬금없이 또 이런 말인가? 아니 그 말이 중용에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요. 별자리가 이렇게 이 고정돼 있잖아요, 하늘에. 네. 물론 1년마다 한 달마다 바뀌죠. 하지만 100년, 1000년, 억년, 수억 년 지구가 만들어지고요. 천체가 만들어진 이후로 거의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돌아가고요. 저 사과나무 하나도 보면 1년에 사과가 하나씩 열리잖아요. 그렇죠. 거기 열리는데 사실 인간이 거기다 보태는 것은 비료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거 아무리 많이 해줘도 만약에 이 첨단 기술이 발전이 돼 있어도 정말 우리가 좀 사과처럼 사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요? 없죠, 사실은요. 그런 것처럼 산속에 있는 새 한 마리조차도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다라고 이 중용의 저자가 본 거냐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정성스럽고 성실하다 이게. 네. 그게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 우리도 누구나 다 성실과 정성이라는 핵심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엘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수억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인간이 발전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제가 만약에 인생에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젠 야 나는 정말 이 핵심 가치인 정성과 성실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태어났다. 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소극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아마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첫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한데 물론 우리가 각자 사람들이 정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400년 전에 이 중용의 저자가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아,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할 수 있는 정성과 성실이라는 핵심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라고 정의를 한 거죠. 네. 물론 그 정의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의가 그래 맞겠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까 이제 이 질문 주셨던 그거에 대한 조그만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나는 원래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네. 좀 어려워서.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진짜 50대가 아니라 우리 젊어서부터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면 인생이 더 크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50대라 하더라도 이제 다 살았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갖게 되고 변화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인생이.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50대 초반 분들은 근데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10년 전만 10년만 젊었어도 그렇죠. 이런 얘기 60은 50대 때 그리워하고 50대는 40대 때 그리워하고 이게 너무 흔한 현상인데 50 중반 초반이 아닌 중반에 이 중용을 읽어서 야 내가 이거 조금만 더 몇 년만 더 빨리 알았어도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50대 중반 후반도 늦지 않았다 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로 늦지 않았죠. 저는 이제 제가 논어 그리고 중용 순자 이런 책을 쓰면서 55세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나이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인생의 전반전 이게 55세는 30세와 80세의 딱 중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30세부터 보통 열심히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을 열심히 사는데 그러고 보니까 50대 중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전반전은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그렇죠.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무감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고요. 네. 그런데 55세 정도가 되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기반도 잡았고, 뭐 집도 좀 있는 분 다 있는 거고, 차도 있고, 그다음에 인생도 한 20년 살아봤으니까 알고, 이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부터의 한 25년 그래야 80밖에 안 되걸랑요. 25년 정도는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만한 그런 시기가 드디어 도래했다. 네. 이제 내가 꽃을 피울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살짝 바꾸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중용도 말씀드렸고 나는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한 번 더 인생 전반전에 꽃 피우지 못했던 설사 뭔가 후회스러운 점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네요. 또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좀 허겁지겁 살던 어떤 그렇죠. 환경에서는 좀 벗어나서
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이대이기도 하긴 하네요. 네. 네. 근데 이 중용의 중에 담겨 있는 거에는 그 네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보통 중용의 중자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저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냥 보통 중간 정도 해라. 너무 그렇죠. 앞서지도 말고 너무 처지도 말고 중간 정도 가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원래 중용의 중자는 그런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이더라고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때 시자에 가운데 중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때를 제대로 맞출 줄 알아야 된다. 뭐 투자할 때도 딱 투자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고.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딱 그 당시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그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사실은요. 하지만 그래도 한참 지난 다음에는 아,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때를 제대로 맞출 줄 아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가 중용의 첫 번째 중이고요. 두 번째 중은 집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집은 이제 이렇게 잡을 집자예요. 네.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된다. 아. 너무 좌도 아니고 너무 우도 아니고 가장 가운데를 잡아야 된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 미국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네. 때 물론 이제 자동 항법 작시가 돼서 파이로트들이 이제 그걸 조정을 하는 거지만 자동으로 딱 걸어놔도 이게 무슨 뭐 기압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게 거의 밖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가장 중심으로 집중, 가장 중심으로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는 길이 아무리 올바르다 손치더라도 자꾸 삐져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내가 원하는 목표점으로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가 집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적중이라는 게 있어요. 적자는 이제 관역 적자인데 우리가 이제 화살을 쏠 때도 관역을 맞춰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에도 그런 목표점을 늘 생각을 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중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화. 가운데 중자에 화합할 화자예요. 이건 이제 사람의 감정의 문제를 이야기한 건데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 예를 들어서 슬픈 집에 가서는 초상집에 가서는 함께 슬퍼해 줘야 되고 네. 기쁜 잔치집에 가서는 함께 즐거워해 줘야 되고 그런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서 그러니 가장 적절한 감정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중용의 네 가지 그 의미니까 그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말씀하신 그 네 가지의 그 의미를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변화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중용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많죠. 물론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좀 쉽게 이 중용에 대해서 개념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중용을 이제 쉽게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도 심플하게 좀 해보면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린 누구나 가능성, 성실과 정성이라는 핵심 DNA를 누구나 다 사람들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네.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중, 시중, 집중, 적중, 중화 이렇게 늘 어렵지만 그걸 이 중의 마음을 가지고서 중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용이에요. 용. 네. 중용이니까. 용자는 무슨 의미냐면 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네. 항상.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최적의 태도, 네 가지의 태도를 지켜가려고 노력하면서 성취할 때까지 늘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마음. 그 중간중간에 신독을 하면서 홀로 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가라라고 하는 어떤 정말 굉장히 묵직한 삶에 대한 지침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중용은 한 권의 책이긴 한데 한 권의 정말 조밀하게 구성된 이 아주 오래된 삶의 어떤 철학이 들어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지켜야 될 가르침이 있다. 좀 어려운 그 한자 성어가 있던데요. 예.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사실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지요. 예, 사실은요. 특히 가족들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공자에 제시했던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평생 잊지 않고 가져야 될 딱 한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무슨 글자입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바로 용서다, 용서. 용서라는 말이 한문으로 서라는 말이 있어요. 용서의 서자인데 용서야, 서야 그러니까 자공이 그 말을 딱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공자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 말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이 뜻이. 뭐 이미 다 우리 알고 있는 뜻이잖아요. 그러게요. 그 황금률 황금률이죠. 성경에서도 예. 나오고요.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황금률인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이 말을 이제 요즘 말로 쉽게 풀으면 이런 거지요. 내가 욕 듣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마세요. 다른 네. 사람에게. 내가 짜증이 싫으면 짜증 내지 마세요. 누가 짜증 부리는 거 싫잖아요. 누가 와서 거만 떠는 거 싫잖아요. 그럼 나도 딴 데 가서 거만 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황금률이잖아요. 네. 그거를 공자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이거가 해당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상하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다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도 좋아할까? 뭐 꼭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은 분명히 저 사람도 당하기 싫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 어찌 보면 그 한 글자가 논어에서 얘기하는 어질인자와도 거의 유사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네. 어질인자가 뭐냐면 사람 인변에 두 이자 걸려요. 사람이 두 명 있을 때 문제가 걸려요. 그게 이네요. 사람이 두 명 있을 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네. 그게 어질인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 유교에서는 어질인자와 이 서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참 이게 그 매일 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서로 약점을 다 아는 특히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참 그게 남한테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매일 보는 가족들한테 이걸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서로 존경심을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애정 어린 말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 삶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중용에서는 성실함이 좀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극히 성실해야 인생 후반전이 아주 행복하다. 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거 그와 비슷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들이 많죠. 지극정성이다 이런 말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그러네요. 지극정성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지극정성으로 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지극정 그 아주 입에 배는데 하늘도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천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성이면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인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네.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이라는 것, 정성이라는 것을 이게 요즘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2500년, 2400년 된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굉장히 사람이 살아나가는 방식은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심플한 거일 수도 있죠. 네. 정성을 다하면 안 될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논어에서는 그거와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한다라는 것은 뭐다? 바로 반복이다. 그래서 성상근야 습상원야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본성이나 천성은 서로 비슷비슷하다. 사람들은 네. 대부분 비슷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바뀌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그것은 습상원야라고 얘기해요. 습상원야. 습은 연습, 복습, 학습, 꾸준함. 네. 반복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 잘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잘 못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그 반복을 어떻게 꾸준하게 하는가. 그게 저는 정성과 이 성실의 막 비슷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시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항상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
야, 그러니까 어렵죠. 이 50대면은 또 자기들만의 어떤 고집과 습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변화되기가 사실 또 되게 어려운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꼰대 소리 듣기를 나이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리고 또 그 나이 때 되면은 세상이 오늘 만만치 않다라는 여러 가지 그 꺾이는 일들을 겪다 보니까 부정적이 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야, 네.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럼요. 이런 거. 아, 그럼에도 그런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긴 요새 젊은 분들한테도 그렇고 주변에서 인기 있는 분들 특징은 되게 긍정적인 분이라는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아,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용에서 이미 오래전 수천 년 전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침을 내려준 내용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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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에 읽는 중용. 네. 요즘 뭐 AI 때문에 오히려 더 뭐 이런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더 살기가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고전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의 본성, 마음을 한번 잘 살피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시기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50에 읽는 중용. 네, 최종엽 작가님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